예, 저희가 쭉 짚어왔던 것처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부분은요. 변창흠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LH는 2년 전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변 장관이 4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그때 이런 공직자 청년 물류 강화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뭐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참으로 못한다. 안타까운 게 직원들은 땅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LH의 총괄 책임자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이런 사실을 수수방관한 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며 또 국민 분통을 호소합니다. 성과급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받았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었다. 변 장관이 이제 LH 사장 시절에 뭐 일을 잘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 장관이 만약에 정말 일을 잘해서 우리 그 서민이나 청년 세대의 그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해 줬다면은 뭐 6천만 원 아니라 6억 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랑 경쟁해서 싱가포르 얘기했습니다. 더 훌륭한 인재들을 정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기업 CEO만큼 많이 주는데 과연 지금 변창흠 장관이 받는 그 올해 4천만 원 가까운 돈, 또 내년에 4천만 원 가까운 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지 정말 의문입니다. 특히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도 이 돈을 계속 받게 된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과 우리 서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변 장관은 만약에 이제 그 수령을 하게 되면은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현안이 부정적인 현안이 나올 때마다 기부를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운동학원과 펀드 수익을 기부한다고 그랬고 손혜원 그 전 의원도 목포에 그 투자했던 그걸 포함해가지고 전 재산을 뭐 기부할 수 있다 이런 김의겸 그리고 그 전 대변인도 흑석동에서 얻은 수익들을 기부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기부가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도 기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어떤 인식이 났었는지 밝히고 수습하고 그렇지 않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논란이 좀 불거지자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국토부 측이 입장을 냈는데 변 장관의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으면 알려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기부도 기부고 뭐 환원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성과급을 변 장관만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 받은 게 아닐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임원들의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성과급도 다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합동조사 진행되는데 정부 관계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만약에 부정상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게 이제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이제 기존 평가 등과 하향 조정한 대로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왜냐면은 작년 거가 이제 올해 나오고 올해 게 이제 내년에 나오니까 평가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준 거를 만약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 뭐가 큰 비위라든지 그랬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투기는 별건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환수할 근거가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런 법적 토대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무슨 뭘 근거로 다시 환수하겠다는. 예를 들면 경영평가를 A등급을 맞았는데 A등급을 맞은 어떤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허위든지 그러면 그 A등급을 B로 바뀌면서 뭐 환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한 그 부분이 그 LH의 성과 평가할 때 어떤 근거가 되는 그 바탕에 되는 어떤 로데이터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저는 환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 관계자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성과급까지 논란을 부를 정도로 지금 사실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여권에서는
변창흠 장관 책임론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우는 그 전에 분들은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투기업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요. 뭘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조금씩 꼬리 자르기도 하려고 여당의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사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엄청난 명백한 과거가 아닌 이상 국토부 장관을 계속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변창흠 장관 딜레마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과오나 범죄가 있어도 사실은 해임을 안 하죠.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사건 보고 있으면 뭐 그런 느낌들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근데 정작 급한 건 아마 대선 후보들이나 또 서울시장 후보나 또는 국무총리께서 마음이 좀 급하시지 않나 싶고요. 두루두루 정무적인 고려를 한다면 또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의 리더십이나 본인의 판단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 상황이니까 사실은 해임하는 것이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절한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과연 하실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창흠표 신도시 정책도 뭐 쉼없이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철학이나 방향은 잡힌 거고 그걸 후임자가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던 대책들이 아니 그 부동산 필지들이 여기저기 확보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정도 내용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꼭 변창흠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라는 생각한다면 여권도 일단은 변창흠 장관과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 김관욱 교수님. 글쎄 변창흠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책임론까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짚어볼 이 얘기 현 정부와 도덕성, 과거 정부와 좀 비교해 보니까 현 정부가 더 나쁜 편이다가 다소 높거든요. 저는 이 여론조사가 언제 실시됐느냐 하면 3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지금 LH 사건 한복판에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거든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한시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떤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전체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도덕성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가별 부채 지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 33위였어요. 182 정도에. 우리가 16년 전 정권이죠. 16년으로 하면 51위입니다. 그런 어떤 국제기구에서 하는 그런 어떤 수치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LH 악재가 터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그 날에 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빨간색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변창흠 장관 책임론과 이런 그 현 정부에는 뼈아플 만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웃픈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잠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돈 의원님. 지금 보니까 집값 원상 회복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에 글쎄 부동산 정책 25번 비꼬는 이런 노란 버스까지 등장했고 실제로 지금 LH의 조롱이 꽤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국 혹시 띵작이라고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네. 그 명작을 일컬어서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띵이라고 쓰고 그 명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띵작은 명작인데 LH가 문자를 파자를 해보면 LH인데 우리 니은하고 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를 LH 부자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다 내 거야라는 책 제목을 다 LH 거야. 시대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게
비유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까 나온 그 버스는 한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그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알리고 우리의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 해서 700만 원인가를 모금을 해가지고 저 버스를 빌려가지고 지금 한 4월 초까지 서울 시내 그다음에 그 경기도 일원에서 지금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 변창흠 장관의 거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수습책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단순히 그 어떤 유머러스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향후 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 LH 패러디 온갖 조롱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노란 버스 광고까지 지금 등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원래 본질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와 국토부 임직원 14,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실 오후에 정 총리가 몇 명 수준의 그 연루자를 얘기하느냐, 의혹자를 말하느냐 꽤 관심이 많았는데 김 변호사님. 1차 조사 결과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13명에서 투기 의심자 7명이 추가돼서 20명이 됐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아니 고작 투기꾼 7명 잡아내자고 패가망 신고를 하면서 법석 떨었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범죄와 전쟁이 예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 전쟁 선포하면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조직폭력배들은 이제 소탕을 합니다. 투기꾼과의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꾼을 100명 이상 하면 성공, 100명 미만이면 실패,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전수조사한다고 난리가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금 결국 7명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13명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다 지켰던 7명 잡아서 20명. 와, 범죄와 전 선포합니다. 20명입니다. 좀 빈약하죠? 그중에서 13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 7명 잡은 거예요. 그러면 환골탈태하는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아직 대책 나온 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대책은 기다려본다고 합시다. 전쟁 선포했으면 전쟁 선포한 만큼 뭔가 포획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명 지금 잡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애초에 정부의 계획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부 합동조사나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20명 수사하는 겁니다. 20명 수사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가지고 LH 직원들 불러놓고 당신 샀어? 아닌데요?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영장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고 제 이름 아니잖아요. 차명으로 산 거 숨기고 가족들 조사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럼 나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태산명동 서희필이라고 정부 합동조사 만들어서 총리가 하겠습니다 해도 그래도 고장 나온 게 7명 뿐인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구조를 저는 잘못 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밑에 자막에 나오는데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민변도 20건 뿐이다? 의문이 든다라는 입장까지 좀 냈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결국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도 언급을 했지만 배우자나 일가청적 조사가 잘 안 되고 아무리 14,000명을 전수조사했더라도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조사였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지금 1차 조사 대상에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가족들이 빠졌잖아요. 보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민변이 찾아낸 게 단순 비교를 해서 그리고 무슨 전수조사를 안 하고 광명식만 했는데 13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14,0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7명밖에 더 안 붙었다. 이건 뭔가 수치의 연계성이라든지 흐름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러면 유독 지금 민변이 잡아낸 그 지역만 정말 재수없이 하다가 걸렸다는 것인지 지금 읽히는 건 딱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그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든지 나왔던 글을 가지고 이제 전후의 맥락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첫째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본인들은 14,100원 본인들은 일단
최소한 국토부 전산망 돌려서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라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4,000명의 직계 좀비소 가족들 하면 한 5만 명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써줍니까, 지금부터? 그럼 동의서를 안 써주면 금융 전산망 돌려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경찰로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서 이걸 수사를 한다 싶으면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범죄 행위를 가담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소명과 특정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발부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 지금 1차 조사하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전산망을, 이 동의서를 안 받고 전산망을 안 돌려봤다고 하는 것은 말은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짜로 그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그건 본질적인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너무 개인정보 보호에 우리가 매몰돼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무나 제가 전혀 상관없는 제가 김종석 앵커의 재산관계를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세무서 가서 제가 신청서 하나만 쓰면 또는 밖에서 팩스로 하나 넣으면 전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재산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공개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이게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너무 지나치게 보호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은 김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공직자들 아니 아까 국회의원들 지금 300명 다 해보자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이제 또 동의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차제의 법을 고쳐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서 없이 공직자로 임명되는 순간 다 까볼 수 있도록 법 자체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쉽게 기초 점검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야만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초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태생적 수사 한계부터 입법 제한까지 해주셨어요. 김관욱 교수님. 근데 이거는 꼭 짚고 가야 될 게 왜냐하면 오늘 7명으로 의심되는 7명 추가 의심자만 밝혀냈고 그럼 부실조사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에서도 조사 6일 만에 청와대 비서가 싹 다 들여다보니까 368명인가요?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청와대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서관급 이상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이상한 것이 없다. 그리고 2차 조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 이하 직원들 그리고 전원 가족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3,714명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개인정보 동의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내기가 쉽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만 추려가지고 역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인해 이 지역의 어떤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1차 조사 대상에서 20명뿐이 안 나왔다. 그게 이제 14,000명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축소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그걸 다시 밝혀냈다. 이거는 뭐 총리실 이하 정권 전체가 사실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철저히 조사했다고 보는 것이고 2차 조사가 지금 뭐 지자체 직원, 지방 공무원, 가족, LH 직원, 국토부 가정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본다 그러면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시작부터 보실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